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서울의 정말 중요한 위치죠. 용산구 서빈구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소식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정말 다양한 정보를 모아봤는데요. 이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. 네, 여기가 1984년에 지어졌으니까 벌써 40년 됐네요. 한때는 강북 최고급 아파트 소리도 들었던 곳인데 1300세대가 넘는 꽤 큰 단지잖아요. 이게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. 과연 어떻게 바뀔지. 네, 맞습니다. 여기가 사실 입지가 워낙 특별하죠. 바로 앞에 한강 있고 뒤에는 남산, 그리고 이제 곧 용산공원까지. 이 조망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니까요. 그래서 단순한 재건축 이상이에요. 서울시의 어떤 도시계획 방향, 특히 한강변 관리나 고급 주거단지의 미래 트렌드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. 그럼 먼저 그 큰 그림부터 좀 짚어볼까요? 최고 층수가 49층에서 50층 내외. 와, 거의 1900세대 가까이 들어서네요. 네, 임대 257세대 포함해서 그 정도 규모입니다.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 특화 단지, 이게 목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높이 지으면 보통 경관 논란이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. 핵심은 그냥 높이 올리는 게 아니고 뭐랄까 조망의 공공성, 이걸 어떻게 확보하냐는 거였어요. 조망의 공공성이요? 네, 예를 들면 저기 설해섬 같은 데서 남산 바라볼 때 이 아파트가 너무 가리면 안 되니까 동별로 높이를 좀 다르게 조절하고요. 그리고 한강 바로 앞동은 기존에는 15층 규제가 있었는데 이걸 한 20층 내외까지는 완화해주겠다는 거예요. 아, 무조건 막는 게 아니군요. 네. 대신에 아주 창의적이고 좋은 디자인을 내놓으면 높이는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해주겠다. 이런 식이죠. 약간 규제에서 디자인 협상 방식으로 좀 바뀌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렇군요. 경관 말고 또 주변하고 연결하는 것도 되게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. 용산공원에서 한강까지 이렇게 쭉 걸어가는 길도 만들고 다리 같은 것도 새로 놓는다고요? 네, 입체 보행교를 2군데나 만들 계획이고요. 이게 단순히 단지 주민만 쓰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한 거죠. 아, 그게 바로 공공기여군요. 맞습니다. 재건축하면서 용적률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에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에 돌려주는 거죠. 말씀하신 보행로나 공원 아래에 체육시설 짓는 것 같은 것들이요. 이게 나중에 잠수교가 완전히 보행교로 바뀌면 강남하고 강북을 잇는 그 녹지랑 보행 네트워크가 확 연결되면서 이 단지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아요. 이촌이랑 반포생활권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네,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설계사 선정됐다는 소식, 해안 건축의 청안제라는 안이 뽑혔는데 이게 아주 파격적이더라고요. 모든 조합원 세대에서 한강이랑 남산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한다. 네, 그게 가장 큰 특징이자 뭐랄까 가장 야심찬 부분이죠. 저택의 위험, 명가의 품위 이런 컨셉트인데 이걸 구현하려고 동수를 딱 10개로 줄였어요. 그래서 시야를 가리는 걸 최소화하고 바람도 잘 통하게 하고요. 동수를 줄이면 세대 배치가 좀 어려워지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세대당 평균 면적을 한 15평씩 늘리고 추가로 테라스 공간까지 준다고 해요. 5평에서 많게는 45평까지요. 와, 엄청나네요. 네, 거기에 천장 높이 3m, 거실 3면 개방, 세대 전용 엘리베이터 홀 이런 소위 하이엔드 요소들을 다 넣었습니다. 진짜 고급화 전략이네요. 수영장이나 다이닝 시설 같은 부대 시설도 거의 최고급 리조트 수준이던데요? 네, 계획은 정말 화려합니다. 물론 이게 이제 실제 비용이나 시공 과정에서 어떻게 다 구현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. 그렇죠. 이런 고급화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사업 속도일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 신속통합기획, 이게 여기서 도움이 되겠네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신속통합기획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비계획 만들 때부터 건축, 교통, 환경심의 같은 걸 한꺼번에 통합해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. 보통은 정비계획 확정되고 나서 또 개별심의 받고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걸 확 줄여주는 거죠. 몇 년씩 단축될 수 있습니다. 사업기간 단축은 정말 좋은 소식인데 근데 또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용산구가 투기과열 지구잖아요. 맞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조합 설립인가 여기는 2021년 1월에 났는데 그 이후로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기가 어렵죠. 금지되어 있습니다. 아예 안 되는 건가요?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3년 이상 늦어진다거나 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가 가능해요.
지금 서빙고 신동아 같은 경우는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. 네, 오늘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40년 된 아파트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또 조망 좋고 시설 좋은 고급 단지로 바뀌는 과정, 정말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. 네, 결국 핵심은 균형인 것 같아요. 그 뛰어난 자연 환경하고 얼마나 잘 어우러지느냐, 또 높아진 사람들의 주거 수준 기대치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, 그리고 이게 그냥 그들만의 성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, 이 세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그 용산공원에서 한강까지 새로 만든다는 보행로 있잖아요. 이게 정말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될지, 아니면 뭐랄까 그냥 그 초고가 아파트 단지의 일부처럼 좀 느껴지게 될지. 네, 그 지점이 중요하죠. 앞으로 서울의 도시 공간에서 공공성과 사유재산의 바람직한 관계는 뭘까? 이런 고민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